안녕하세요. 주식 특공대 2부로 이어갑니다.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주말을 가장 유익하게 보내는 방법, 주식 싹쓸이와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간밤에 다우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가, 비트코인도 또 10만 달러 코앞입니다. 상대적으로 조급한 마음이 드실 수 있겠지만 오히려 바닥권에서 싹쓸이할 종목 오늘도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미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올랐습니다. 발표된 지표들로 지난달 경제활동이 회복했다는 걸 확인하고 일제히 상승했고요. 그 안에서도 다우지수 사상 최고가 경신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가도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는 어제 오랜만에 외국인이 매수했고 또 연기금 중심의 기관 매수세도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9거래일 만에 2,500선을 회복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677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종가상으로 680선 하회한 건 22개월 만인데요.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는 집계가 됐습니다. 네, 한 주 돌아보면 주봉으로 살펴봤더니 코스피는 3% 올랐고 반대로 코스닥은 1% 내렸습니다. 그리고 양시장이 엇갈린 만큼 종목들 차별화 장세가 굉장히 심했던, 난이도가 높았던 한 주였는데요. 그만큼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종목 상담 준비가 되어 있고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접수해 주세요. 참여 방법은 02-786-1022, 1023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공명 정지우 위원 모셔봅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이번 주 정말 변동성이 컸던 한 주였는데 좀 깔끔하게 정리 부탁드릴까요? 예,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드려보겠습니다. 네. 좀 씻고 왔습니다. 깔끔하게. 네, 그만큼 이제 이번 주에는 굉장히 이슈들이 많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이제 300만 주씩 자사주 매입이 이제 들어왔거든요. 300만 주 정도. 우리나라 금액으로 치면 이제 한 1,600억 정도. 이제 앞으로 3조 살 거죠. 네. 그러니까 내년 한 2월 달 봄까지는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각을 해버리겠죠. 그러면 일단 지금 탄탄하게 이제 받쳐주고 있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도 급락이 잘 나오지 않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 기대해보고 있고요. 지난주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도 이 재경팀의 이제 부사장님이 또 만주를 5만 원대에서 사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이 시작됐다는 건 우리나라 증시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SK하이닉스도 이제 올선 회복되면서 바닥을 탈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종목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땐 희망을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 GDDR7을 엔비디아 쪽에 지금 공급 가능성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어제부터 얘기 나왔어요. SK하이닉스를 제치고 먼저 GDDR7은 HBM을 대체할 수도 있는 그런 또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이제 반도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제 엔비디아가 공급하게 되면 또 상당히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이 두 번째로 이제 의료용 AI 관련주들이 선별적으로 강하죠. 머스크가 얘기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료용 AI 관련주들이 미 FDA 승인받는 기업들 위주로 또 움직일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루닛이 이번 주 좀 주도주 역할을 했고요. 이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의료용 AI는 아니지만 이제 갤럭시가 챗 GPT를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이 나오다 보니까 그럼 솔트룩스는 챗 GPT를 넘어섰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삼성이 또 주목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도 지난주 이제 급등세가 이뤄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마음 AI 현대차가 군침을 흘린다 이런 얘기가 나온 기업 중에 하나죠. 퀄컴의 칩에 이 마음 AI에 지금 플랫폼이 이제 탑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이 딥노이드 같은 경우도 지금 앞으로 뇌동맥류를 좀 진단할 수 있는 의사가 진단하는 것보다 좀 더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드디어 이제 미 FDA도 이제 승인을 임박돼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건강보험에 등재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AI 관련주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중요한 얘기를 좀 해드려 보려고 하는데 일단 지금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요즘에 굉장히 가격이 많이 뛰고 있잖아요. 과연 그러면 이 트럼프 대통령은 또 비트코인을 왜 자기 미국 대통령이다. 나는 비트코인 대통령이다. 비트코인 전담 조직까지도 지금 설립한다. 왜 그런 얘기들이 나올까? 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가 가장 유력한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 머스크는 사업가란 말이에요. 예. 만약에 CBDC로 가게 되면 중앙 디지털 화폐 그러면 이제 속속들이 자기의 사업적인 내역이라든지 계좌부터 해서
이게 다 밝혀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리스크가 커질 수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체들 그리고 머스크,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애국적인 분이라고 하면 이제 달러화 때문에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땐 그렇게 애국적인 사람 같지는 않다라고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을 좀 육성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추측이 되고요. 만약에 애국자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달러가 지금 요즘에 이제 부채도 심해져서 달러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달러화를 다시 기축통화로 굳건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이제 이 달러로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달러로 이제 5일 거래를 달러화로 한다 이런 예전에 이제 사우디 쪽이랑 밀약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축통화로 좀 큰 측면이 있는데 이게 이제 달러가 좀 약해지면 이거를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매매할 가상화폐를 매매할 사람은 무조건 달러로 해야 된다. 요거를 지금 노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추측도 되고요. 그래서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접 뭐 들어봐야지 알겠지만 저 개인적인 분석으로는 역시 이 두 가지 설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또 이런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나중에 레임덕이 오기 전까지는 상당 부분 이렇게 뭐 대폭락하는 그런 흐름보다는 좀 견조하게 유지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돼요. 대신 지금 단기는 이제 너무 과열돼 있다 보니까 한번 조정을 거쳐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유료기판이 부활했습니다. 앱솔릭스가 이제 보조금을 지금 유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역시 이번 주 금요일 날이죠.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타났죠. 너무 저평가돼 있어요. SK하이닉스는. 지금 앞으로 HBM이라는 게 이 데이터 센터 증설에 들어가는 AI 가속기뿐만이 아니고 이제 차량용 HBM, 모바일 HBM 이런 쪽으로 다변화될 가능성이 좀 있다 보니까 앞으로 전 세계 지금 HBM 시장을 일단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역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내년 예상 영업이익이 30조가 넘어가거든요. 한 35조 전망을 해요. 지금보다 10조가 더 이상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버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내년 예상 실적 대비는 퍼가 5배 수준 정도밖에 안 될까 그렇게 예상이 돼요. 이번 주 키움증권 쪽에서 리포트를 냈죠. 목표 주가 하향주죠. 급등. 그러니까 너무 리포트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고요. 일단 이 SK하이닉스도 이전 저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선 이제 추가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 아마 유리기판 쪽이 아마 이 가장 핫하지 않을까 반도체 쪽에선 그렇게 예상은 돼요. 왜? 아직 시장에서 나오지 않은 거기 때문에. 항상 시장은 새로운 걸 추가하거든요. 나오지 않은 거. 그래서 역시 유리기판 쪽부터 해서 HBM은 뭐 이제 막 시장 산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중요한 업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아침에 바빠서 대충 씻었는데 위원님의 깔끔한 정리 덕분에 더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 어제 정말 목표가 하향 의견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급등이 나왔죠. 이런 점 너무 증권사 리포트 신경 쓰지 말자 이런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네요. 네, 그럼 이제 다음 주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다음 주는 또 FOMC 의사로 금통위도 있는데 네. 어떤 쪽에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전략을 좀 설명 들어보려고요. 일단 지금 먼저 설명을 들어보면 단도직입적으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죽이기의 혈안이 될 거예요. 트럼프 1기 때보다 2기는 좀 더 강력하고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가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면서 재선에 실패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제 코로나는 중국에서 왔다. 우한 폐렴이다. 중국에서 이제 퍼뜨린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복수하려는 의지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무장관 지명한 사람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중국의 죽이게 가장 선봉장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다 구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중국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중국에 있는 전기차는 우리나라 단 한 대도 팔지 못할 거다. 관세 100%, 200%, 심지어 2000%까지도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중국이랑 거래를 한마디로 이제 단절하겠다 이건데 그렇게 되면 가장 이제 중국의 죽이게 가장 중점적인 업종은 뭐가 될까요? 과연 중국을 전기차 막는다라고 해서 중국을 죽이기에 성공을 할까요? 중국 전기차는 다른 데 판매하면 돼요. 그리고 뭐 다른 거 대두도 마찬가지로 다른 데 판매하면 됩니다. 대신 AI 반도체 쪽을 규제를 해서 중국 죽이기에 성공하게 되면 중국은 가장 뼈아픈 이 부분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트럼프 임기 시작하고 나면
분명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화웨이 모든 금지, 규제. 그런 부분들과 함께 화웨이가 이제 AI 가속기를 만든다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내년도부터 이제 칩을 생산한다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TSMC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미리 이제 TSMC의 칩을 생산을 중단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화웨이 HBM까지 만든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임기의 가장 첫 번째 또 굉장히 중요한 규제는 화웨이라는 단어가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AI 관련주들을 오히려 주목을 하셔야 돼요. 중국을 규제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또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이번 주부터 해서 AI 관련주들이 이제 움직이잖아요. 예, 주목하시면서 이제 코스닥이 바닥권에 진입했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좀 보여지거든요. 차트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예전에 코로나 때도 2020년도 때 막 200개월 이평선 부근에서 내려올 때, 야, 이게 인생 역전 기회가 아닐까요? 예. 그런데 더 폭락을 했어요. 600포인트에서 400포인트까지 폭락했습니다. 대신 결국에는 인생 역전 기회였던 거예요. 예. 그때 당시에 수익 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예. 그리고 2022년도 때 미국 금리 인상 위기 때도 200개월 이평선 부근 내려올 때, 아, 이거 뭐 한번 물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그때 당시 해드렸던 얘기가 엔비디아였거든요. 예. 그러면서 인생 역전 기회가 아닐까. 지금 다시 200개월 이평선까지 내려왔어요. 예. 또 400포인트까지 떨어질지도 뭐 아무도 모릅니다. 뭐 코로나가 다시 재발생될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이 위치는 여기서 떨어져도 더 큰 기회가 오는 거죠. 이미 얼추 바닥권에 진입을 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돌발 큰 악재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위치에서는 잘만 접근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는 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돼요. 아마 트럼프 임기 AI 규제에 가장 포커스가 맞춰질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AI 관련주들 앞으로 잘 지켜보시면서 매매해 나가시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지금 강조해 주신 AI 섹터, 그 안에서도 수혜를 볼 만한 종목들 열심히 더 집중적으로 분석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종목 상담 아직 참여 못하신 분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는 02786-1022, 1023번 2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위원님의 기법 강의 지금 출발합니다. 예, 주식 싹쓸이. 오늘 금일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앞으로 증시의 전망을 하려고 하면 트럼프를 빼놓고 이제 전망이 무의미하죠. 미국의 세계 최고의 이 통수권자가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는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뭐 부정적인 요인들도 분명 많이 있을 텐데 긍정적인 요인들도 분명히 있어요. 미국이 중국을 규제한다, 반도체. 그럼 과연 우리나라한테는 큰 악재일까? 예전에는 이제 중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들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생산했지만 특히 미국에도 공급을 이제 들어갔지만 지금은 이미 이런 부분들을 다 알아채고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중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는 미국에 수출하지는 아직 않는 걸로 이제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를 규제했을 때 우리나라가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은 이미 준비를 다 해놨겠죠.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이번에 피포, 삼성전자의 생산 라인이 있어요. 이제 드디어 가동 임박돼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GDDR7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엔비디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가장 먼저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 중국 같은 경우 화웨이가 또 굉장히 상징적인 존재인데 AI 가속기랑 HBM을 이제 만든다라고 합니다. 화웨이를 규제해야지만이 아마 AI 반도체를 미국이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AI 시장에서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인들이 저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님 같은 경우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과 굉장히 막역한 관계다, 절친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랑은 또 조선업체랑도 많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협력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가 요즘에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조선부터 시작해서 조선을 협력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랑 좀 더 돈독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제 이런 추측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일단 반도체 AI 수혜주들을 그래서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어요. 좀 더 빠르고 강하게 임기 초부터 얘기가 나올지 몰라요. 임기 중반이 넘어가게 되면 레임덕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임기 초반에 결정을 내려버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승기를 잡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역시 AI 쪽에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도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솔트룩스부터 먼저 볼게요. 솔트룩스 먼저 보시게 되면 이 바닥권에서 이제 외바닥 그리고 쌍바닥 그리고 쓰리바닥 패턴이 형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솔트룩스 같은 경우가 이제 720면 돌파하기 직전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전고점을 이제 뚫어버리게 되면 이 본격 상승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죠. 이 쓰리바닥 패턴이에요. 이 바닥권에서부터 해서 이제 때가 온 거예요. 쓰리바닥 패턴이 전개되고 전고점을 뚫어버린다. 그러면 이제 200일선을 돌파한다. 720선이 없잖아요. 200일선을 뚫어버리기 전에는 720선 뚫어버리기 전에 200일선이 있거든요. 솔트룩스는 이제 갤럭시 쪽에 탑재될 수도 있는 그런 이 플랫폼을 갖고 있거든요. 갤럭시 챗 GPT를 넘어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요즘에 나오고 있어서 솔트룩스는 현대 비엔지 스틸 부사장님께서도 매집이 이뤄졌고 그리고 전자랜드 회장님도 매집을 하는 모습, NHN까지도 매집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주포 매집 단가가 2만 원대 초반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직 그렇게 꼭대기는 아니에요. 이 종고점을 뚫어버리게 되면 이제 본격 상승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눌러줄 때가 저가 매수 기회를 또 도전해 볼 수 있는 위치다. 아직 주포 매집 단가 부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 쪽은 역시 미국의 이 시장에 진출해서 선점할 수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뭔가 글로벌 기업들과 맞짱을 뜰 수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오픈 AI의 챗 GPT를 넘어섰다? 그게 굉장히 큰 화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넥스트 칩. 이 넥스트 칩을 보시게 되면 지금 200일선 부근이 이제 여기서 한번 저항받았죠. 그러다가 돌파 지지권, 지지권. 이 12,000원대 후반대 여기까지 내려왔다고 해서 끝났나요? 여기가 다 바닥권이었죠. 다 여기가 바닥권이었어요. 그래서 주식은 720일선 돌파 지지받을 때 잘 봐야 되고요. 200일선 돌파 지지받을 때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5일선 회복이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승 기조로 전환될 수 있는 시점이 올 수도 있죠. 왜 제가 넥스트 칩을 주목하냐면 엔비디아를 겨냥하고 있거든요. ADS 통합칩을 로봇 시장에 진출하는데 엔비디아를 뛰어넘겠다. 이 시간이 지금 많이 있으면 조금 더 앞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했지만 지금 일단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면서 어느 정도 뭐 시간을 벌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넥스트 칩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가 90억의 지분을 늘렸어요. 12,500원에 기간 투자가가 12,500원에 210억의 지분을 늘렸습니다. 다 12투자 들은 거죠. 그래서 연말 연초 요즘에 이제 앞으로 약 1조 9천억에 약 2조 원에 가까운 이 대규모 칩을 수주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12,500원대 부근이나 그 이하는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시면 아마 1개월이나 2개월 안으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5월 달부터 얘기 나온 거죠. 그리고 9월 달, 10월 달. 이제 9분응선을 넘어섰다. 그리고 경영진들의 결정은 남았는데 9분응선 넘어섰다. 연내 예상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뭐 수주 진행 상황 아직 전혀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간과 최대 주주부터 해서 다 수급 이탈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아직 수급 이탈이 없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이 주성 엔지니어링 막판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가 외바닥, 쌍바닥, 쓰리바닥 패턴이 형성이 됐거든요. 이제 상단 추세가 3만 원대 한 중후반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주성 같은 경우를 제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 뭐냐면 한국판 ASML에 도전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ASML. 전 세계 노광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 중에 하나죠. 전 세계 슈퍼의리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이 세계 최초로 차세대 반도체 공정,
노광 장비가 필요 없는 그 장비를 올해 연말부터 해서 특히 내년 초 이제 새롭게 애플과 인텔 그리고 마이크론으로 추정이 돼요. 신규 해외 메모리 기업. 이 세 곳에 지금 이제 공정에 도입을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상태예요. 아닌 말로 그 이상일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자사주 매입이 500억이 들어왔죠. 예. 그리고 나서 이번에 지난주 좀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왔어요. 대표이사가 10억의 장내 매수세가 지금 27,700원대에서 들어왔습니다. 보라 이거죠.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돼도 그 전에 자사주 매입을 500억 하겠다 했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돼도 지수가 떨어져도 대표이사는 10억의 장내 매수세가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선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제 기회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보는 거죠. 자신 있게. 코스닥 지금 영업이익 증가율, 상승 증가율 1위 기업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내년도부터 미국의 고객사를 대대적으로 마이크론, 애플, 인텔 확보하게 되면 상당히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거기에 TSMC까지도 얘기가 나온 만큼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죠. 예. 재료가 어마어마하죠. 앞으로 전 세계 반도체 기업이라든지 전 세계 국가의 수장들이 이제 ASML을 찾지 않고 주성 엔지니어링 쪽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 주성 엔지니어링은 이 31,000원대가 자사주 매입 단가이기 때문에 그 이하에서부터는 꾸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문자 상담부터 한번 받아볼게요. 종목은 네이버고요. 매수가는 20만 원, 비중 크시네요. 4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어제 종가 보니까 네이버는 0.16% 오르면서 19만 원에 거래 마감했네요. 그래도 지금 매수가랑 지금 현재 단가랑 그렇게 차이가 크지는 않은 것 같네요, 위원님. 예,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가 요즘에 이제 해외 시장에 많이 진출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네이버가 좀 올라오죠. 예. 일단 이제 경영진들도 또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네이버는 제가 뭐 집중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해드렸던 적이 있죠.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나을 것 같다. 왜? 카카오는 너무 내수시장에 올인했고 네이버는 해외 시장 쪽에 올인하는 모습. 거기에 이제 웹툰 시장도 진출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장 요인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AI 쪽에 좀 더 진심인 기업인 것 같아요. 협력을 하면서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10만 2천 원대에서 지금 20만 원대에서 매수했네요. 40%. 지금 약간 손실이신 것 같은데 꽤 시간이 지난 것 같죠? 2024년도 초반에 좀 매수하신 것 같은데 지금 200일선 이제 돌파 지지받고 가죠. 거래량이 이제 증가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5개월 평선 회복 20개월 평선 돌파 직전송. 그러니까 이제 MACD가 빨갛게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 스토캐스틱 지표와 투자 심도가 이제 50까지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가 바닥권에 있어요, 분명. 이제 5일선 회복도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났고 이 720선 부근이 21만 원대가 있죠. 여기 이제 돌파가 이뤄지게 되면 본격 상승 전환을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은 돼요. 차트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항상 애들했던 얘기가 카카오는 별로인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었지만 카카오는 별로인 것 같습니다. 내수 시장은 한계가 있거든요. 물론 카카오가 해외 시장에 진출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네이버가 훨씬 더 진심이었거든요. 내수는 뭐 국내에서 매출이 안 나와도 해외 쪽에서 올인하는 그런 전략을 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 네이버 같은 경우가 지금 중장기 바닥권이기 때문에 목표치까지 바라본다라고 하면 예전에 대량 거래 시현됐던 고점이 여기였었는데 지금 이 고점을 이제 뚫어버리려고 하죠. 20만 원대. 뚫어버리게 되면 처음에 추세가 이탈됐던 시점이 여기서 27만 원 정도? 예. 그 고점에서부터 꺾이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예. 한 27만 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좀 보유 관점이 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좀 오래 기다리신 것 같은데 그래도 최근에 추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5일선 회복한 거 긍정적으로 봐주셨고요. 목표가를 27만 원까지 바라보셨으니까 조금 더 홀딩하고 지켜보시길 바랄게요.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전화 상담 연결해 볼게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한국콜마 72,000원에 30%인데요. 한국콜마 10만 2천 원에 비중 30%요. 예, 예, 예. 지금 매수하신 지 굉장히 오래되신 것 같아요. 예, 한 2개월 정도? 아, 2개월 되셨어요? 2, 3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2, 3개월 전에는 10만 원을 넘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72,000원이요. 아, 7만 2천 원이요? 네, 정정하겠습니다. 매수가는 네. 7만 2천 원. 네, 지금 보니까 그래도 많이 떨어져서 화장품주가 요즘에 안 가서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여쭤볼게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 업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한국콜마 같은 경우가 미국 시장에 많이 진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내도 이제 세종시 쪽에 많이 증설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좋은 주식이죠. 예. 그런데 주식은 좋은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이 좋은 주식의 때를 사는 부분인데 아마 이 바닥을 찾는 방법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추격 매수한 게 아닐까 예상이 되는데요. 주식은 바닥을 찾으면 결국엔 죽지는 않죠. 바닥권에서는 더 물려도 아닌 말로 거기서는 반토막이 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나중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투자자분은 지금 바닥을 찾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주식 싹쓸이 이제 기법을 통해서 제가 차트 분석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바닥이라는 건 중장기 이평선 이 721선 이 빨간색 기준점을 통해서 그 이하에 있을 때를 바닥이라고 하고요. 예. 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바닥은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돌파했던 시점이 4만 원대 부근에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8만 원까지 올라갔죠. 만약에 투자자분이 4만 원대에서 매수를 해서 이 721선 바닥권에서 그리고 나서 7만 원대에서 매도기를 노렸다고 하면 수익이 많이 났겠죠. 예. 그런데 투자자분은 아마 7만 원대에서 야 이제 많이 올라가네. 이제 미국에 진출하네. K뷰티가 앞으로 성장할 것 같네. 더 갈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추격 매수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어디서 이제 올라갔으면 괜찮은데 실패하니까 급락이 나오면서 이제 손실이 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바닥을 찾다 보면 성공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주식은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바닥을 찾는 거다. 더 갈 거를 찾는 게 아니다. 근데 제가 더 갈 것 같을 때 관심주들을 또 설명드릴 때가 있어요. 그 말은 즉슨 더 갈 것 같은 거지 바닥에서 설명을 한 거고 더 갈 것 같다고 얘기할 수 있을 뿐이지 바닥은 지난 거거든요. 아닌 말로 제 관심주 내에서도 50% 100%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50% 100% 올라갔을 때도 야 이거 더 갈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물론 더 가는 경우도 있고 좀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그 말은 즉슨 바닥은 설명을 했고 더 갈 것 같은 거지 매수권 급소다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721선 항상 이 부근에서 매수 기회를 노린다. 그 부분이 이 종목은 4만 원대였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신 이 회사는 뭐 미국의 증설도 하고 국내 증설도 하고 성장성이 나쁘진 않아요. 지금 이 바닥권에 이제 거의 근접했을 때 여기서 추격 매도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이전 저점 부분이 이 부분인데 52,000원. 예, 지금은 그러니까 애매한 거죠. 36,000원 내려오면 이제 바닥권인 것 같은데 거기서 또 추격 매도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또 여기서 보유하지 않니? 계속 떨어질 것 같고 사람의 심리는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그나마 회사는 좋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부분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보유 관점으로 가다가 47,000원대가 중요한 지지권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7만 원대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뭐 화장품 기업이 그렇게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또 지금 성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기 때문에 경쟁자들이 많잖아요. 주식은 전 세계 최초, 전 세계 유일 기업들을 그래서 보는 거예요. 왜?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자가 많은 업종, 기업들은 이게 그 경쟁자들을 뚫고 엄청나게 대박 터지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맨날 전 세계 유일한 기업들을 봐야 된다. 전 세계 최초로 하는 기업들을 봐야 된다. 그런 기업들을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대신 ODM 업체 화장품 쪽에는 뭐 국내 독보적인 1위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은 7만 원대 이상 올라가면 그때는 매도기를 좀 노려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47,000원 지지 여부 중요하다고 짚어주셨고요. 매수가 부근에서는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응원할게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연결 잘 되셨습니다. 네. 어떤 종목의 고민이실까요? 루닛. 루닛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네, 예. 시청자님 매수가랑 비중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62,000원에 10%. 62,000원, 비중 10% 맞을까요? 네네. 네, 이번 주에 종목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 이번에 네, 매수하신 네. 거세요? 하자마자 많이 물 먹어서. 네, 그렇죠. 사자마자 갑자기 또 목요일에 급락해서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전화 주셔서요. 예, 우리 일단 실력 좋으신 정재호님 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네. 이 루닛 같은 경우가 아스트라제네카 얘기가 나오는 부분을 보고 추격 매수하신 것 같아요. 예. 저도 하고 싶더라고요. 야, 글로벌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랑 이제 앞으로 AI 진단 사업을 암을 진단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연구한다, 개발한다, 계약을 이제 맺을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갈 것 같긴 해요. 예.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아직 실적이 나오는 기업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최대 실적 나오는 기업 별로 안 좋아해요. 적자 나는 기업이 흑자 전환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을 좋아해요. 예. 그래서 대규모 적자 나는 기업들도 저는 항상 관심 있게 봐요. 예. 왜? 주가가 미래 선반영 안 돼 있는 경우는 싸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유무상증자를 꼭대기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싫어했어요. 아니 왜 주가를 잔뜩 올려놓고 대규모 유상증자하는데 꼽사리 껴서 무상증자 조금 해주면서 왜 자금을 개인들 투자들을 왜 추격 매수시킬까? 결국은 아니나 다를까 반토막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지금 최근 들어 다시 이제 제로 터트리고 이제 올라가는데 아까 제가 722선 부근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네네. 주식은 바닥을 찾는다? 그럼 721선이 없으면 201선이 바닥권이에요. 201선 밑으로 내려와 있을 때가 바닥권이고요. 이 이상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 바닥권이 지난 건데 그러면 이제 201선 이제 이상으로 올라가니까 이제 바닥권을 좀 지났는데 3일째 올라가는 날 추격 매수 하신 것 같아요. 7만 원, 지금 6만 2천 원이라고 하면 3일째 되는 날 번쩍거리고 올라갈 때 11월 19일 날 추격 매수 하신 것 같거든요. 주식은 원래 바닥에서 첫 상 칠 때 매수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첫 상한가는 따라잡아라. 그러면 재료가 나올 때 어떨 때 재료가 나왔었냐면 11월 18일 날 나왔던 거예요. 그날 시가부터 해서 재료가 나왔어요. 시가 이하로 봤었어야 돼요. 그래 이제 종가 기준으로 거의 27%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상한가 부근. 첫 상 치는 날이 아니잖아요. 바닥에서 그 전날 급등을 한번 했었잖아요. 선반영이 돼 있고 그 다음날 상한가. 대신 이튿날 상한가 친다. 3일째 되는 날은 대부분 매도 물량이 나와요. 진짜 초대형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막 조단위 수주. 제가 얼마 전에 설명드렸던 DS 단성 이런 게 조단위 수주하니까 첫상 들어가고 계속 100% 정도 올라왔죠. 그러니까 그럴 때 정도는 추격 매수를 첫 상한가 시연할 때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조단위 수주를 한 게 아니잖아요. 이제 개발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3일째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3일째 걸리신 거예요. 시가 이상으로 번쩍거리고 올라갈 때 3일째 되는 날 추격 매수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201선 아직 밀집 국면이잖아요. 지금 5만 1,000원대에서 딱 지지받고 올라가죠. 예. 거기 이제 201선 이제 돌판 이제 저점이거든요. 5만 1,000원대가 단기 지지권. 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보유권으로 가시다가 투자자분은 추격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일단 6만 원대 정도 올라가면 일단 매도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종목의 매수권은 어디냐? 5만 원대 초반 5만 원 이하가 바닥권 저점 매수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면서 대신 뭐 나중에 이제 6만 원대 한 중반대 이상으로 뚫어버리게 되면 그때는 추가 반등을 노려볼 수도 있죠. 왜? 이번 달부터 막 5개월 평선 회복되면서 이제 다시 중장기 바닥 탈출 다시 또 시도하는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주봉 차트를 봐도 이제 MACD가 빨갛게 나오기 직전이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밀집 국면에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인 때 이제 뚫어버리게 되면 추가 급등 가능성도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AI를 주목할 시점이 분명히 올 거라고. 내년도 초쯤 되면 AI가 좀 더 강해질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를 규제하다 보니까 오히려 AI 쪽은 일단 반도체 업종은 아니잖아요. 반도체랑 연관성은 간접적으로 있지만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업종은 아니거든요. 소프트웨어 업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이런 AI 소프트웨어 업종이 지금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의료용 AI 대장주였던 기업은 일단 루닛이기 때문에 종목 선택은 잘하신 것 같아요. 대형 호재도 나왔고 주도주였었고 그리고 가장 최근 들어 좀 강했고 상한가분까지 올라가기도 했고 5만 1,000원대, 6만 6천 원 이 라인대에서 박스권 매매 전략을 좀 펼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년 초쯤에 룬이 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겹들도 끝까지 관심은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 그래도 종목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오른 종목 따라가지 마시고 오늘 싹쓸이 포착주 5종목 공개가 되니까 그 부분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동안의 종목들 AS 받아볼게요. 제일 먼저 DS 단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진입하고 상한가도 나오면서 7거래일 만에 77%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쉬어가면서 12만 원대이긴 한데 우리 매수가는 9만 원대, 여전히 수익권이네요, 위원님. 예, 이제 이번 주 이제 다음 주 권리락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47,000원대로 가격이 낮아질 거거든요. 그러면 너무 뭐 겁먹을 필요 없어요. 왜 내 주식이 갑자기 4만 원대로 내려오느냐? 주식을 이제 3배로 늘어나죠. 2주를 더 줘요. 예, 계좌로 나중에 들어올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주식 수는 3배로 늘어나고 주가는 3분의 1로 이제 감소하고 주가가 대신 이제 다시 올라가면 그만큼 수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장기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번 달 사상 최대 거래량 시험과 함께 5개월의 평선이 이제 막 회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상 최대 거래량 시험과 함께 이제 막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이 DS 단석은 1조 원 수주했죠. 앞으로 폐배터리, 폐플라스틱 사업도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을 할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격이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강력 홀딩 전략이 저는 중장기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기는 이제 이전 저점 12만 천원대 지지권 참고한 상태에서 매매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권리락 착시 현상 나타날 수 있겠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자고 놀라지 말자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은 이번 주에 진입한 그레디언트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 주 차트를 보니까 진짜 뭐 일자 그어놓은 것처럼 횡보를 했는데 그래도 위원님이 지난주에 이 종목은 당장 급등이 나오지는 않을 수 있다고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횡보하죠. 예, 그 이유가 공개 매수를 하기 때문에 14,000원대예요. 사주겠다 이거예요, 14,000원대. 그러니까 이제 14,000원 이하는 안 파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옆으로 횡보는 하는데 그럼 언제 이제 움직일 것 같느냐? 예. 공개 매수가 끝나야죠. 12월 초반이 이제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공개 매수가 끝나면 대표사가 17억 정도를 지금 11,000원대, 12,000원 사놨기 때문에 호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예. 엔비디아가 투자한 회사에 같이 공동 투자를 했다. 신약 개발비를 50%이라도 낮추는 성장성이 굉장히 있어 보이죠. 예. 앞으로 그레디언트는 야놀자 수혜주기도 하고요. 이제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에도 투자한 만큼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지금 뭐 매도 논할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14,000원 이하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위치에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달 초까지는 크게 안 움직일 수 있다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고 당분간 14,000원 이하에서는 저가 매수 기회 잘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펜트론 볼게요. 이미 단기간에 123% 큰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어제도 무려 이 종목이 22% 가까이 시세를 냈습니다. 예, 펜트론하고 주성하고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펜트론도 그렇고 주성도 그렇고요.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던 시점을 지금 봐야 돼요. 예.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11월 초반에 미리 10월 말에서 미리 자사주 매입이 주성은 500억, 펜트론은 20억이 들어왔어요. 펜트론 7,600원. 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든 말든 신경 쓰지 않겠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일단 단가가 7,600원이에요. 네. 그만큼 급하게 샀어요.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을 대부분 자사주 매입할 때 한 달, 두 달, 석 달 기간을 두고 사거든요. 지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일주일 만에 그냥 20억을 사버려요. 예.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죠. 예. 그래서 지금도 상투신호 나오지도 않았어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아직 이제 200일선 야금야금 돌파하고 있죠. 마이크론 뚫었다. 테슬라 뚫을 것 같다. 이런 얘기 대놓고 했잖아요.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패키징 업체도 지금 추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관점에서 6,000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번 달 5개월의 평선 회복 안착과 함께 바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적산병 20개월의 평선 돌파 추가 급등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벌써 123% 큰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데 추가 상승 여력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보유자분들 강홀딩 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다음 종목은 넥스트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자율주행과 로봇 안에서는 이 종목만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매수하고 급격하게 우상향하면서 51% 상승률 기록했고요. 이번 주에는 차익 매물이 좀 나왔는데 거래량 없는 조정이라서 아까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예. 이 넥스트칩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를 겨냥하고 있어요. 주성 같은 경우는 ASML을 겨냥하고 있고요. 글로벌 최고의 반도체 팹리스와 장비 업체들을 겨냥한다. 그러니까 예사롭지 않은 거죠. 전 세계 유일한 ADS 칩을 개발했거든요. 수년 동안 기술 개발을 해서 드디어 올해 연말쯤에 이제 성과가 나올 전망인데 기관들 최근 들어 14,000원, 15,000원 투신 쪽 안 빠져나갔습니다. 대량 거래 시연되지도 않았고요. 최대 주주 아직 12행사, 기간 12행사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뚜껑을 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수 이제 트럼프, 이 테슬라 자율주행 테마 때문에 또 최근 들어 이 움직임이 좋아지다가 다시 자율주행 테마가 좀 꺼지니까 단기 이제 매몰소하는 거죠. 얼마 전에 펜트론도 마찬가지였고 전반적으로 9,000원대에서 펜트론도 6,000원까지 떨어졌다라고 해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왜 주포들은 더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12,000원대 초반대가 왜 지지권이냐면 12 전환 단가예요. 최저 전환 단가. 그러니까 12,500원 이하는 지금 그 이하는 기회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기관들과 최대 주주는 12,500원대를 기회로 보고 300억을 투자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번 달 5개월의 평선 회복 안착과 함께 이번 달 눌림목 조정 줄 때가 마지막 저가 매수권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 거죠. 왜? 연말 연초, 내년 초까지 해서 이제 2조 원대 계약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 이미 지금 진행 상황에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12,500원대 그 중반, 그 전후로 해서는 매수 기회를 노리면서 연말 연초 큰 상승세 한번 또 노려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신뢰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만큼 수년 동안 준비했고 딜레이 되는 프로젝트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넥스트정의 넥스트 칩 이번 주 눌림목 마지막 저가 매수 기회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지켜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제 눈여겨볼 새로운 종목 5개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종목 뭘까요? 예, 솔트룩스인 것 같아요. 예. 챗 GPT를 넘어섰다. 엄청난 거거든요. 오픈AI를 넘어섰다. 글로벌 기업을 넘어섰다는 얘기들이 나와요. 정확성, 신뢰성을 압도한다. 그래서 지금 이 솔트룩스 같은 경우 방금 전에 제가 기법강좌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차트를 보시게 되면 외바닥, 쌍바닥, 쓰리바닥 이제 200일선 초돌파했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5개월의 평선 회복 안착과 함께 적산병이 나왔어요. 20개월의 평선 뚫기 직전이죠. 예, 주봉 차트를 보셔도 MACD가 빨갛게 나오기 직전이죠. 밀집 국면이잖아요. 이 평선이 봉이랑 다닥다닥 지금 붙어 있잖아요. 뚫으면 위로 가는 거고요. 이 이평선을 밑으로 하향 돌파하면 아래로 가는 거예요. 주식은 방향성 게임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뚫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왜? 현대비엔지스틸 부사장, 현대비엔지스틸, 그리고 NHN, 전자랜드 회장까지 이 부분에서 지금 전자랜드 회장도 2만 원대에서 130억 투자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뭔가 제3의 세력들이 굉장히 다양한 투자가 들어왔다는 건 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솔트룩스도 지금 이번 돌아오는 월요일 날도 이제 시가야 200일선 근접시는 저가 매수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아까 강의 시간에서도 이 종목 강조를 해주셨죠. 네, 월요일장 시가 이하에서 매수기에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종목도 알아볼게요. 두 번째는 어떤 걸까요? 예, 이번엔 AI 쪽 지금 특집으로 좀 갖고 왔어요. 이 딥노이드가 국내 최초 생성형 AI, 의료용 생성형 AI 플랫폼을 드디어 이제 출시가 임박돼 있다. 뭐 두바이 진출하고 있고요. 베트남 진출하고 있고요. 인도,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하고 있고요. 글로벌 시장에 자꾸 진출하죠. 그런데 미 FDA 승인이 임박돼 있다는 얘기들이 나와요. 대표이사, 전무이사 4억씩 예, 지금 6,000원대 초반대에서 매수세가 들어왔거든요. 미미 무상증자도 들어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6,000원 초반 이하 밑으로 내려오면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전반적으로 AI 관련주들의 시간에서 강한 모습이 나타난 만큼 그렇게 많이 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주 이제 월요일부터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AI 특집 두 번째 종목 딥노이드 말씀해 주셨습니다. 6,000원 초반대에서 매수기에 포착해보자 의견 주셨네요. 그럼 세 번째 종목, 이 종목도 AI 섹터인가요? 예, 로봇 생산하는 기업은 제가 볼 때 이 기업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 로봇 쪽 AI 로봇 두 가지로 투트랙을 볼 수 있는데 대부분 로봇 기업들이 감속기라든지 모터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 기업들이 많아요. 기술력이 없어요. 근데 로보티지는 감속기 모터 지금 원천 기술을 확보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원가 절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기술이 지금 내재화시켰으니까.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MIT 쪽이랑도 공동 개발하고 있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의 마지막 관문이 로봇손이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로봇손. 근데 이쪽을 지금 MIT 쪽이랑 이제 개발한다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 쪽이랑 실내 배송 로봇 서비스를 출시를 했어요. 그리고 LG전자, 양천구청 공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심지어 이제 호텔도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고요. 일본 쪽에도 진출한다는 얘기 나오고. 예. 그래서 지금 대표사가 또 장내 매수했네요. 예. 19,000원대, 예. 그리고 예전에 16,000원대. 예. 그래서 이 대표사 장내 매수와 자사주 매입이 또 들어왔네요. 예. 15억이 19,700원대에서 15억 자사주 장외 매수를 했어요. 자사주 매입과 대표사의 콜라보.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너무 좋죠. 그래서 로보티즈도 지금 아직까지 그렇게 꼭대기권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바닥에서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2만 원 이하, 19,000원 이하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수급도 좋고 차트 보니까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 언급해 주셨습니다. 로보티즈 2만 원 이하에서 매수 기회도 잘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종목도 알아볼게요. 다음 AI 종목 어떤 걸까요? 아, 이 기업이 오늘 좀 히어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 마음 AI를 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이 마음 AI가 드디어 좀 바닥권에 이제 와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요즘 임원들이 9월 달까지 좀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예, 마음 AI. 그런데 예전에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거든요. 현대차가 군침을 흘리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대차가 막 침을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업을 보고. 이 포티투닷 옆에 회사가 지금 이제 이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포티투닷하고도 협력설이 제기가 됐어요. 심지어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MS, 오픈AI 이런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이 회사를 본사에 다녀갔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자율주행 AI 워브를 통해서 완전 자율주행을 통해서 앞으로 로봇 사업까지 진출을 해요. 이제 호주 시장 쪽에도 이제 진출하는 얘기들이 나오고요. 퀄컴의 첨단 AI 칩에 이 회사의 AI 플랫폼이 탑재가 될 것 같은 게 아니고 탑재가 됐어요. 예. 퀄컴이랑 협력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 대표자가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죠. 테슬라를 넘어설 것 같습니까? 저희는 테슬라를 넘어섰다. 예. 이미 테슬라를 넘어섰고 앞으로 매출 1조에 도전하겠다. 그런 기업들이 어떤 기업이 있냐면 넥스트 칩이에요. 모빌아이를 넘어섰습니까? 저희는 모빌아이보다 기술력이 앞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매출 1조에 도전하겠습니다. 이 마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는 테슬라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매출 1조에 도전하겠습니다. 상당한 자신감들이죠. 되든 안 되든 이렇게 좀 자신감이 큰 기업들을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히어로가 될 것 같다는 마음 AI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종목 남겨두고 있는데요. 대망의 5번째 종목 뭘까요? 네, 항상 지금 빼놓고 이제 설명드리는 종목이 주성 엔지니어링이죠. 이번 주 진짜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온 거예요. 대표사의 10억 딱 장내 매수세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됐구나. 대표사가 10억 살 정도면 지수가 급락 나올 때 500억 자사주 매입까지 들어왔잖아요. 예. 근데 이 차세대 이 반도체 공정이 디스플레이 태양광까지 다 이제 쓸 텐데 특히 TGV용 장비는 연내에 확실한 성과가 나올 것 같다라고 이미 올해 6월 달에 대표사가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죠. 태양광 장비도 올해 하반기 의미 있는 디스플레이랑 태양광 쪽이 의미 있는 수주가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대표사가 딱 매수하는 거 부분을 딱 보면 게임 끝난 것 같잖아요. 예. 주성은 국내 모든 지금 코스닥 기업 내에서 논할 필요조차 없는 기업 같아요. 조정받을 때가 항상 기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위원님만 알고 싶은 종목이라고 표현하셨던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오늘의 5종목 다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위원님의 공개 방송도 이어지는데요. 위원님 소개해 주실까요? 제가 항상 해드리는 얘기가 이거죠. 주식 싹쓸이, 바닥 싹쓸이. 오늘도 여러 이제 투자자분들이 질문을 지금 하셨잖아요. 예, 어떤 종목들, 네이버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 질문하셨는데 실패하는 원인을 생각을 해보면 바닥을 못 찾아서 그런 거거든요. 일단 바닥을 찾으면 나중에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다 하더라도 거기가 또 바닥이에요. 크게 위축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주식은 바닥 찾는 방법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또 이제 남은 4분기 바닥을 찾아서 올해 4년 연속 대상에 도전하겠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연간 베스트 대상 이번에는 4년 연속을 노리고 있습니다.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마지막 정말 기쁘게 해피엔딩으로 장식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포털 검색창에 MTM만 검색하시면 되고요. 상단에 있는 공개방송 버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9시에 시작을 하니까 많은 분들 꼭꼭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위원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주식 싹쓸이.